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지난 19일부터 개최된 2021 서울 아덱스 에어쇼에서는 국내외 방위산업체들이 자사의 새로운 신제품을 앞다투어 내놓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시 시작될 대규모 신무기 개발 프로그램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경쟁의 열기가 뜨거웠던 곳이 바로 LAMD라 불리는 한국형 아이언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조 8,900억 원을 2033년까지 투입하는 LAMD 사업은 북한 장사정포의 위협은 물론 단거리 탄도탄의 마지막 방어를 하는 최종 수문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2천만 수도권의 유사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 한국형 실험 개발 계획을 담았으며 지난 6월 28일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정식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해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나라는 북한의 각종 장거리포로부터 서울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개발한 실험인 아이언돔의 도입을 검토했으나 아이언돔 자체의 도입 비용이 비싸고 표적의 2발을 발사하는 유격탄의 비용도 한 발에 4만 달러에서 10만 달러에 달해 운용 비용도 만만치 않으며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의 각종 장사정포에서 1시간 만에 날아오는 1만 3천여 발의 포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확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입을 미룬 상태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한국형 아이언돔의 개발 기간은 2022년에서 2035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개발 비용은 약 2조 8,9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는 아이언돔과 유사한 실험을 자체 개발함으로써 도입 비용과 운용 유지 및 비용 절감, 그리고 요격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험을 포함한 지상 배치형 방공 시스템에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서방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은 예멘의 시아파 반정부 조직인 후티 반군의 수제장 무인기 및 크루즈 미사일에 대한 공격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고, 이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 관계자는 이는 미국 방공 시스템의 사양이 실제 성능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방공 시스템은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에 비해 더 효율성이 나쁘다고 혹평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전직 미사일 방어기구 국장은 패트리어트 레이더는 지평선 아래로 이동하는 목표를 탐색해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며 패트리어트는 저공을 비행하는 무인기나 순항미사일의 요격에 효과가 없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미 육군도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적이 노려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 육군도 새로운 방공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 육군은 종말 단계의 탄도탄을 위층에서 요격하는 사드 미사일 시스템과 종말 단계의 탄도탄을 아래층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시스템, 그리고 저층 방어를 위한 단거리 방공 미사일인 IM 슈레드와 휴대용 스팅어로 구성된 방공 시스템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방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미 육군이 새로운 방공 시스템에 요구하는 조건은 무인기와 크루즈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라파엘과 짝을 이룬 레이시오는 아이언돔의 미국용 버전인 스카이헌터를 제안했고, 다이네틱스사는 AIM-9X를 사용한 상세불명의 방공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양측의 시스템은 미 육군이 실시한 실사시험을 마친 상태이며 현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스카이헌터가 채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미 육군은 로켓과 포탄들을 요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실험 개발을 중단하고 잠정적으로 아이언돔을 2기를 구입하여 이를 중동의 미군 기지에 배치해 주둔 중인 미군들을 보호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 육군은 자체 개발 중인 실험 도입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이번에 도입할 새로운 방공 시스템에는 로켓과 포탄을 요격하는 능력도 통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실험으로서 입증된 아이언돔의 기술을 도입하여 개발한 스카이헌터를 도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위험이 낮다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로켓과 포탄을 요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되었으며 제한적인 요격 능력만을 가지고 있었던 무인기와 크루즈 미사일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올해 3월에 라파엘사가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라파엘사는 2021년 초에 실시되었던 시험에서 미사일의 모형을 갖춘 표적기와 무인 항공기 이외에 여러 대의 로켓을 동시에 발사하는 적의 동시 공격도 모두 요격하는 데에 성공했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된 아이언돔의 파생형이라면 미 육군이 생각하는 새로운 방공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거의 들어맞을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 미 육군이 요구하는 새로운 방공 시스템의 요구 조건은 무인기와 크루즈 미사일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지만 미 육군이 도입하는 새로운 방공 시스템에는 로켓과 포탄 등을 요격하는 능력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만약 미 육군이 스카이헌터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아이언돔과 비교해 무인기와 순항미사일의 격추 능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미 육군이 새로운 방공 시스템으로 스카이헌터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AIM-9X를 기반으로 한 방공 시스템을 선택할지도 흥미를 끌지만 이번에 주목해야 할 것은 로켓과 포탄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시램과 무인기와 크루즈 미사일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체계는 하나로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새로운 방공 시스템은 기존의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방공 미사일과 비교하면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카이헌터를 제안한 레이시온사는 이 시스템은 미국 내에서 생산되어 미군과 동맹국들에 공급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레이시온사는 기존의 방공 시스템의 약점을 메울 수 있는 스카이헌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은 확실하며 스카이헌터는 패트리어트를 도입한 동맹국과 우방국들에게 판매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나라의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 이야기로 돌아와서 북한의 장사정포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새로운 방공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많으며 여기에 우리나라는 무기 개발 시 해외 수출을 전제로 무기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단거리 방공미사일 사이를 메울 수 있는 새로운 방공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국내외에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국형 아이언돔의 개발은 북한 장사정포로부터 서울을 보호한다는 목적과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단거리 방공미사일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방공 시스템은 향후에도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 아래 개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LAMD는 ADD의 주도하에 레이더와 교전 통제소 및 미사일과 미사일 탐색기 등의 구성품 개발과 생산은 방위산업체들이 맡고 있으며 LIG 넥스원과 한화 시스템이 LAMD 사업에 참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레이더 시스템에 참여에 집중하는 모양새이며 이미 자체 테스트를 통해 LAMD의 성공 가능성을 자신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LAMD는 박격포탄이나 간이로켓도 아니고 대형 탄도미사일도 아닌 방사포나 로켓, 그리고 전술 탄도미사일을 요격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레이더가 전혀 해보지 못한 임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화 시스템은 자사가 개발 및 생산 중인 제품으로 실전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장거리 지대 공무기 엘슴 레이더가 한화의 다연장 로켓포 K239 천무의 로켓 사격을 얼마나 정확하게 또한 얼마나 많은 숫자를 추적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실시한 것입니다. 한화 시스템은 이 테스트 결과를 활용하여 LAMD의 탐지 체계인 MFR의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며 현재 개발 중인 레이더로 100개 이상의 북한 방사포 표적에 대한 대응 능력과 파편과 미사일을 구분하는 능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또한 한화 시스템은 LAMD의 유도탄 탐색기 관련 기술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ADD는 LAMD의 요격탄 탐색기를 SSPA 방식으로 탐색기 안테나에 짐벌을 달아 회전시키는데 자체 연구로 짐벌이 필요 없는 A사 레이더를 제안 중입니다. LIG 넥스원의 홍보 포인트도 한화 시스템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과 레이더를 동시에 만드는 자사의 장점을 표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LIG 넥스원과 한화 시스템 모두 질화갈륨 TR 모듈이 약 1만 개로 구성된 MFR 레이더를 제안하여 거리 40km 이상, 고도 10km 이상 거리에서 로켓포나 포탄을 탐지할 수 있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LIG 넥스원은 신속한 탐지와 경보가 강점인 대포병 레이더인데 반해 한화 시스템은 정밀한 표적 추적이 필요한 대공 레이더 중심으로 홍보의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또한 LIG 넥스원은 미사일 전문 업체답게 LAMD의 요격 미사일도 중점적으로 홍보했습니다. LIG 넥스원의 LAMD 요격 미사일 제안의 핵심은 검증된 미사일을 기반으로 하여 신뢰성도 확보하고 가격도 낮추자는 것입니다. LIG 넥스원의 LAMD 요격 미사일은 이미 배치가 진행 중인 해군 함대공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량했습니다. 해군 미사일 탐색기를 디지털 프로세서로 구성된 유도 장비로 교체하여 가격은 줄이면서도 표적 탐지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해군 미사일의 가격은 한 발에 10억 원 남짓이므로 수많은 포탄을 요격해야 하는 LAMD 요격탄으로서는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LIG 넥스원은 앞서 말한 개량과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해군의 절반 이하 가격을 가지면서도 우수한 요격 능력을 갖춘 LAMD 요격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심지어 내년 초에는 ADD가 LIG 넥스원과 협력하여 LAMD용 시험 미사일 발사도 준비하고 있어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을 막는 LAMD가 예상보다 좀 더 빨리 실전 배치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해외에서 개발 중인 방공 시스템에는 우리나라가 개발하려는 한국형 아이언돔 외에도 아랍에미리트 방위산업체 EDG는 독일 라인메탈의 올리콘 스카이넥스에 자사가 개발한 실험용 요격탄인 스카이나이트를 통합할 계획이어서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단거리 방공 미사일의 간극을 메우고 그 수요를 노리는 해외 업체들은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 계획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북한의 장사정포로부터 서울을 보호하고
해외에도 수출될 수 있는 새로운 명품 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